네, 73회 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관 확인 번호는 74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 주시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제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틀린 부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기초정보 등록에서 회사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 사업자 등록 중에 등록번호 이 부분,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자명 우상언으로 되어 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개업 연월일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2013년 3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7번 개업 연월일 보시면 3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렸죠. 자, 2013-03-11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요거는 이제 앞자리, 주민번호 앞자리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마길 여기 사업장 주소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업태가 도소매, 자 8번 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종목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종목에 가전제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보시면 이제 하단에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관할 세무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상에 21번 보시면 지금 동안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안산이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됐고요.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매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금액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는 여러분들 우리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금액을 보시면 자, 기초상품 재고액 1000만원 맞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407-800-000 맞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가장 밑에 있죠. 금액 맞아서 결과적으로 매출원가, 자, 요 금액 굵은 금액 있죠. 요 금액 매출원가 금액과 일치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1번 급여부터 볼게요. 자, 급여 5,200만원인데 지금 명의 하나 빠졌죠. 그래서 이 부분 자 5,200만원 자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맞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맞고, 접대비 맞고요.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맞습니다. 세금과 공과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50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임차료 450만원, 그리고 보험료 80만원, 차량유지비 130만원, 그리고 소모품비 144만원.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자 수익, 우리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넘어갔죠. 이자 수익 맞고요. 그 다음에 잡이익 2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외 비용 보시면 이자 비용 96만원이 있는데 지금 누락되어 있죠. 그쵸, 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F를 해서 이자 비용 자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찾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누락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드에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F1을 눌러서 이자 비용 자, 이거를 자 96만원 이렇게 누락된 거 추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4만원 있습니다. 그쵸? 자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매출액 보시면 5억 2,100만 원인데 지금 5억 1,200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당기순이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당기순이익 가장 밑에 보시면 493000005인데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좀 하나 놓친 게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보니까 상품 매출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 매출 5억 2,100만 원 이렇게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당기 순이익 4,930만 원 자, 요 금액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놓친 게 없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금액이 맞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번 문제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 다음과 같다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추가 수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으로 자, 보시면 첫 번째 고전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지금 다르죠. 지금 3개 거래처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요 고전 상사라는 거래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요 만세 상사라는 게 지금 잘못 온 거죠. 지금 청송이랑 반월은 여기 있는데 지금 만세는 잘못 있는 거래처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F를 해서 자, 고전 상사로 들어가 주시고 금액은 900만 원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 컴퓨터는 맞고요. 그리고 반월정자 이거는 금액이 틀렸죠. 자, 400이 아니고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상매입금 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입금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양지상사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컴퓨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지전자인데 금액이 다르죠. 자, 1,8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형제전자는 동절기 영업부 직원들이 입을 방한복을 구입할 예정이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에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에 적유 등록하라. 자, 이거 우리 해봤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적유 등록하는 문제. 요거는 기초정보 등록 메뉴의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자, 여기서 우리 컨트롤 F를 해서 복리 후생비라는 거 검색을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몇백 번대다, 800번대다. 왜냐하면 우리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811번 복리후생비를 찾은 상태에서 오른쪽 대체점표 여기에 적유 넘버 3번을 눌러주시고 영업 담당자 방한복 구입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친 다음에 닫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우리 메뉴를 들어가 주신 상태에서 변경 버튼을 눌러서 1월부터 12월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품 견본을 거래처 반월전자에 발송하고 택배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 거래처에게 우리가 발송을 한 다음에 상품 견본을 발송을 한 거죠. 그리고 택배비를 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할 때 매출을 위해서 운반비가 발송했다 그러면 별도의 운반비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매출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견본을 발송해서 발송비가 나왔다 그럴 때도 우리가 운반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그러면 7월 10일 우리 현금밖에 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운반비. 자, 800번대 됐죠? 자, 800번대 운반비 금액은 3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영등포 상사에서 지난달 매입한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외상매입금 갚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거래처 어디예요? 영등포 상사.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오면 되는 거래였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9월 15일 동진 상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한 대를 15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 우리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구입하면 우리 차변에 뭐가 와요? 비품이 오겠죠. 그래서 비품 차변에 150만 원 왔고요. 우리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우리 어떤 계정 과목이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해서 대변에 미지급금 150만 원이 오고 거래처 동진 상사 요거까지 잊지 말아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판매사원의 김유신의 9월 급여를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소득세 등 공제액은 그 합계액을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 어떤 계정 과목 쓴다? 우리 공제액. 요거는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죠. 자, 보시면 급여 내역해서 뭐 기본급여, 직책수당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왔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급여계. 요게 180만 원. 요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그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9월 30일 날 차변에 우리 회사의 총 급여, 즉 급여라는 비용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요 801번 코드를 사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판매사원이기 때문에.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요게 이제 180만 원 우리 회사의 비용이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변에 우리가 원천징수 즉 공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예수금이죠. 예수금 얼마예요? 우리 공제한 금액. 공제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11392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래서 보통예금. 그래서 나머지 금액. 자, 이 금액이 지급 총액과 같은 금액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컴퓨터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 받았대요. 자, 우리 광고 전단지 우리가 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우리 여러분들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니까 여러분들 출금 전표로 써도 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그리고 광고 선전비 중에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겠죠. 관리비, 광고 선전비고요.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 120만 원을 초록가구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다. 자, 이렇게 자택에서 즉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을 썼다 그러면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밖에 안 왔으니까 출금전표를 이용해서 11월 16일 출금전표해서 F1을 해서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1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자, 거래처 연수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300만 원과 이자 3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돈 빌려준 거 이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함께 받은 거래죠. 그래서 우리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없어지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해서 3만 원 오게 되고요. 그 금액 합친 금액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303만 원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요거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11월 20일 대변에 F1을 해서 단기 대여금. 자, 요거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겠죠. 연수상사에 대한 거래요. 거래처 잊지 말아주시고 요거는 300만 원 빌려준 돈 갚은 거고 또 하나 대변에 이자로 받은 이자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3만 원. 한 다음에 차변에 뭘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보통예금 303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12월 5일이고요. 용산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고 지난 10월 20일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다음 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수령하고 운반비 5만 원은 현금 지급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단 상품 매입한 거래죠.
그러면 쉬운 것부터 12월 5일 날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얼마가 증가해요? 5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요거를 차감한 잔액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변에 계약금을 냈을 당시에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자, 대변에 FE를 해서 선급금, 우리가 계약금 냈던 금액을 먼저 없애주는데 선급금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용산상사에 대한 우리 거래처 계약금이다. 그래서 요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자, 요게 이제 요것도 용산상사 611번 이렇게 해서 엔터 6110 해서 엔터를 치시면 용산상사가 되고요. 40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운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들어간 운반비이기 때문에 이 운반비는 뭐에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해당하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이 500만 원이 아니고 운반비까지 합친 50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운반비까지 합친 5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해서 운반비 낸 거 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오류 수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특정한 일자로 우리가 들어가 볼 거고요. 1번 보시면 9월 11일이죠. 그러면 9월 11일 날짜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자, 갑을상사에 대한 미지급한 10만 원은 도서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상품 매출 시 운반비를 미지급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차변에 도서 인쇄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매출할 때 운반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 처리, 즉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요. 그 중에서도 800번대 운반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미지급금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9월 13일이죠. 9월 13일로 먼저 들어가 주시고 자, 50만 원은 자, 접대용 회식비가 아닌 영업사원 회식비가 확인되었대요.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복리 후생비로 바꿔줘야겠죠. 그 중에서도 영업사원 회식비이기 때문에 800번대 복리 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결산 정리사항이죠. 그러면 우리 날짜 뭘로 바꿔야 돼요? 12월 31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매장의 화재 보험료 지출액을 전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자, 결산일 현재 기간 미경과분 올해 거 아닌 게 8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비용 아닌데 먼저 지급한 비용이다 라고 해서 뭘로 처리해요? 우리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FE를 해서 선급 비용 우리 내년분 얼마예요? 80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에는 그만큼 올해 비용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줄 건데 그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821번 이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대변에 금액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잔액의 원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해당 원장을 조회하여 결산분께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현금 과부족 우리가 끝까지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한다? 자위익 또는 잡손실 요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 원장을 조회해서 요게
현금과 부족이 지금 차변에 있는 건지 대변에 있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면 우리 메인 화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를 자 12월로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자 현금과 부족은 지금 당좌자산 가장 밑에 있습니다. 자 가장 밑에 있고요. 지금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 왔어요.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 왔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12월 2일 일자로 이렇게 하나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분계 보시면 입금전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차변에 현금을 늘려준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장부에 차변 현금을 늘려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부족해서 장부상 현금을 늘려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변에 현금 8만 원이 온 거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 8만 원이 온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없애주려면 현금과 부족이 어디에 오면 돼요? 차변에 오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는데 요거를 없애려면 차변으로 오게 하면 되겠다라고 확인이 됐고 이제 요거를 차변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다시 오셔서 차변에 F2를 눌러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8만 원이 있었죠. 8만 원을 이렇게 하면 현금과 부족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대변의 금액이 남았죠. 자 대변의 금액이 남았다는 건 뭐예요? 차변에는 우리가 비용이 오게 되는 거고 대변에는 뭐가 온다? 수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1을 눌러서 잡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과 부족부터 먼저 없애준 다음에 잔액이 지금 대변의 잔액이 나온다 그러면 대변은 수익의 발생이니까 잡이익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빨리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현금 과부족부터 없애주고 나머지 잔액 채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그 다음에 기말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합계 잔액 시산표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장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외상 매출금부터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은 여기 있네요. 우리 당좌자산 중간쯤 보시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차변 잔액을 요 금액을 보시면 되겠죠. 자, 92580,000 요 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려고 봤더니 그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45만 원이 있죠. 지금 대변 잔액을 보시면 45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요 9,258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4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자 47만 5,800원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온 보시면 자 6,410만 원 여기에 곱하기 1% 그리고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55만 원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91,000원이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대변에 F2를 눌러서 대손 충당금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부터 할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코드 번호 109번이죠.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 1%의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 45만 원 하면 47만 5,800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변 자 대손 충당금인데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거? 받을 어음에 대한 거. 그래서 코드 번호 111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금액은 아까 전에 대손 충당금까지 마이너스 한 91,000원 요게 이제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요 금액을 모두 뭘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56만 6,800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 나왔어요. 그러면 뭘 해라? 라는 뜻이다.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시산표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상품의 잔액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품 잔액 차변에 166530000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금액에 마이너스 뭘 해라? 기말 상품 재고액을 마이너스 하면 상품의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166530000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960만 원 하면 자 계산을 해보시면 금액이 자 156930000이 돼요. 그러면 자 차변인데 그냥 차변이 아니고 결산 차변으로 하래요. 그러면 5번을 누르면 결산 차변 결차가 설정이 되고요. F1을 해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즉 매출원가는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방금 계산한 금액 156930000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결산 대변 6번을 눌러서 우리 매출원가라는 거는 상품이 팔렸다. 그래서 대변에는 상품이 줄어들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같은 금액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 정리 사항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조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7번에 1번. 1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외상매출금이 줄어든 금액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요거는 우리 계정별 원장을 보도록 할게요. 장부관리에서 계정별 원장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1월이니까 1 엔터 그 다음에 1 엔터 한 다음에 계정 과목은 F1을 해서 외상매출금 자 108 그 다음에 108 이렇게 입력을 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가 쭉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우리가 회수액을 물어본 거잖아요. 회수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오는 금액을 봐야 될까요? 대변에 오는 금액을 봐야 될까요? 대변에 오는 금액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외상매출금 회수되면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의 금액을 볼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금 1월에 대한 회수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월계 1월에 대한 월 합계액 요 부분에 100만 원 대변에 와 있는 요 금액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출액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지출액이 많은 계정 과목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계표, 일계표 여기를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월 1일부터 2월 28일이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출액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명을 물어봤어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금 4번에 나와 있고요. 지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거면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다 차변에 금액이 발생하게 되죠. 차변 중에서도 요 개를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은 금액이 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가장 많은 금액은 지금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900만 원대로 가장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급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외상매출금 잔액 가장 큰 거래처
보시면 우리 거래처에 대한 거 조회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조회하면 되겠죠.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 주시고, 자, 날짜는 2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1월 1일부터 2월 엔터 치면 2월 말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계정 과목은 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해서 거래처는 엔터 치면 전체 거래처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잔액, 요 잔액을 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액을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청송 컴퓨터가 가장 잔액이 크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청송 컴퓨터 금액은 3,100만 원. 이렇게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3회 기출문제 풀어보셨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